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14번째 영상 보건기준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으로 보건기준에서는 사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분진, 그리고 분진 작업,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분진의 정의는 미세먼지 PM10, PM2.5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고, 숫자가 나오면 좀 눈여겨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진 작업이 우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게 별표 16에 약 25가지가 있는데요. 별표 16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 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다음 중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살수 설비나 주유 설비를 갖춰서 물을 뿌려가지고 흩날리지 않도록 하면은,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면은 1, 2, 3, 4, 5, 6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 이거를 하면 이 규정을 이 장애, 지금 이 장애랑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이죠. 이 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작업 중 객내에서 토속, 암석, 광물, 채로 거르는 장소, 작업, 거르는 작업의 장소, 그리고 오호에 따른 작업인데 이건 별표 16에 대한 내용을 차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연마제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등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채로 거르는 장소,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 등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분쇄하는 장소, 암석, 탄소 원료 등 알루미늄 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 분쇄하거나 채로 거르는 장소에서 작업은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별표 16에서 5호부터 25까지 1호에서 4호 제외하고 분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밀폐섬이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분진 작업 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진 작업 장소를 습한 상태 유지를 해야 된다. 먼지가 물기에 묻어서 가라앉게끔 하기 위해서. 자, 612조 사용 전 점검. 처음으로 국소배기 장치를 사용하거나 개조하거나 수리하고선 다시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국소배기 장치의 가에서부터 라, 공기정화 장치의 가에서 라를 점검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수배기 장치는 덕트, 백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가 헐거진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수배기 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공기정화 장치 내부의 분진 상태, 여가 재진 장치의 여가제 파손 여부, 공기정화 장치의 분진 처리 능력, 그 밖에 공기정화 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14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모든 유해 위험 물질이라든가 건강상 유해를 끼칠 물질들에 관한 내용은 다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작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내용들이 4가지에서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안전보건규칙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진에 관한 내용은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이 5가지가 분진 관련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요.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616조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등의 시행. 다음 이 경우에 해당이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진 작업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 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입니다. 밀폐 공간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건설 쪽을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4, 13, 12, 11 면접 3차 때 밀폐 공간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만큼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은 3차까지도 계속 가져가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십사.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이제 추락이나 뭐 낙하 이런 걸로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밀폐 공간에서 사망하는 게 어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진 곳에서의 질식이나 산소가 없어서 질식이나 아니면 유해가스로 인해서
중독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상당히 개방돼 있다는 공간에서도 일식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제 밀폐 공간의 정의는 우리 법령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별표 18에 정한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참고로 현장에서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또는 가스 농도 측정기를 내보면요. 어느 브랜드, 어느 나라에서 제조한 거든 간에 대부분 4개의 측정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CO2, 일산화탄소, CO, 황화수소 H2, H죠. 이거랑 산소 네 가지가 형이 돼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적정 공기란 18% 이상 23.5%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8% 이상 23.5% 미만. 이거 이하로 쓰면은 그냥 그 답은 틀린 답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구술식으로 2차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 농도가 10ppm 미만. 1차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이제 산소 결핍이란 18% 미만의 상태를 말한다. 참고로 18%, 16%, 15%, 14%에 따라서 인간이 그 공간에서 이제 그 머무를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이게 거의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8%에서는 뭐 1시간 정도 있는데 뭐 그 밑으로는 뭐 30분, 그리고 뭐 14%, 12%에서는 이제 숨을 들이마셔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소 결핍으로 된다. 산소 결핍증이랑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산소 결핍증의 증상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여기 빨간 표시를 해야 된다. 빨간 표시를 못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 공간의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이 항에 따른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산소 농도 측정 등이 되겠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요 5가지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의 작업자 정보,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도구의 종류, 비상 연락 체계가 베이스 되고요. 밀폐 공간 작업은 작업 시작하고 종료할 때까지 출입구에 이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각 2항의 각호의 내용을, 지금 요 내용들을. 그리고 619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포함, 유- 그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을 해서, 옛날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28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2024년 6월 28일 날.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관리 감독자 등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나 실무 경력이나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무선 설비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원격 측정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직접 손에 들고 들어가 가지고 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숙지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한다. 밀폐 공간의 위험성, 그리고 특정 장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저도 이제 조작 방법을 익히고 이제 처음에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밀폐 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국정 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이거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자에 대해서 이걸 피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작업자가 아니라 이 측정하는 사람, 작업자는 안 들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먼저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구나. 그러고서 작업자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해서 들어가야 된다. 참고로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는요, 우리가 쓰는 마스크 개념이 아니라 약간 우주복 같이 이렇게 아예 별도의 이제 그 연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광합적으로 따로 빼주고 송대기가 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처럼. 그림 좀 조그만데.
그리고 이제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원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 금지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표지를 해놔야 된다. 보기 쉬운 곳에. 잠시 있는 지정에서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를 해야 된다. 안에 있냐, 잘 있냐, 이렇게 계속 연락 주고받는다 하고. 이거는 잠수할 때 케이슨 작업자에 대한 내용도 동일했죠.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산소거품이나 유해가스나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4개 나왔죠. 4개 나왔기 때문에 한 개를 섞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비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대피용 기구를 항상 구비를 해놔야 된다.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사다리, 손무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데 특례가 있습니다.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 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그 점검 일자, 점검자, 환기 장치 작동 상태, 적정 공기 유지 상태 및 조치 사항을 말한다. 이거를 출입구에 상시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밀폐 공간에 관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계속 이게 상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밑에서는 이제 유해가스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밀폐 공간의 내용이 감시인 배치, 인원 들어갈 때 나올 때 점검, 출입 금지, 그리고 환기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하는 거, 대피용 기구 비치하는 내용. 이게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밀폐 공간에 관한 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이 619조, 그리고 619조 2번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요. 단지 1차가 아니라 기계든 화학이든 저는 이거는 3차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보건 마찬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3차까지 계속 보신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3차까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0년간 이 174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338명이 그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에 136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밀폐 공간에서 공동 및 질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사망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유해가스 발생 장소에 대한 조치 기준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충만한 장소에서 비치한 소화기 이산화탄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조치를 한다. 이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한번 나왔어가지고 제가 지금 호가 2개밖에 없는데 좀 다룬 건데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걸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거, 요 내용이 있고요. 밑에도 이제 이산화탄소 사용하는 소화 설비의 소화 용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 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고 등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기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628조의 2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디플로 1차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1. 수행하는 관계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2. 사전에 근로자를 지정을 하고 출입 일시, 점검 기간, 점검 내용 등의 출입 기록을 작성 관리하고 다만 또 제외가 있는데 영상정보 처리 기기, 뭐 CCTV 등이 되겠죠. 이거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경우 카드키 출입 방식에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 출입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3. 방호구역 등의 점검 등을 위해서 출입하는 경우는 다음 항목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다나, 다라, 마 해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호구역 등의 점검 등을 출입하는 경우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소화 설비나 수동 밸브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 안전핀을 꽂고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 설비의 작동 시 확인 방법, 대피 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단기 1회 이상 할 것.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지시킬 것. 소화용기 보관 장 소화용기 및 배관, 밸브 등의 교체 등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소화설비 작동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일정, 소화설비, 설치 도면 검토, 작업 방법, 소화설비 작동 금지 조치, 출입 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이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점검 등을 완료한 후에 방구역 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을 해 놓을 것.
소화 설비를 임의로 작동해서 금지하고 방호구역 등의 출입구 및 수동 조작방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동 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 용기를 6개 이상, 한 개는 45kg 용기 기준으로 해당 장소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하게 유지를 시킬 것까지가 628조 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 설비 및 소화 연기에 대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산업안전 일반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T가 7이 있네요. 7. 출입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출입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까지. 뭐 이거는 사실 위험구역에 대한 관한 사항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 자, 그다음에 629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의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용접 용단을 할 경우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작업 장소에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이 용접은 대기 중에 산소의 반응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불화성 기체의 누출, 외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선창 등의 장소에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잠금 장치를 하고 콕 차단판에 잠금 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금지 안 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명칭과 개폐 방향 등 조작 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를 할 것. 불확성 길체 유입 방지,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여기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출제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지금 요 내용만 이렇게 좀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적정 공기 상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긴급구조 훈련과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의 주지, 둘 다 밀폐 공간 관련 사항인데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상 연락 체계의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숨기 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 긴급구조 훈련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의 주지, 감시인을 포함한다. 이 안전한 작업 방법,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감시인이 포함돼서 이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의 사항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사항,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 구조용 장비 사용, 비상식 구출에 관한 사항이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의 주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이랑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밀폐 공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때 있던 사항 요 사항들을 그리고 이 작업 계획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내용 요 내용들과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필기를 할 때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한번 쭉 쓰고 이거를 페이지나 같은 장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필기를 하신다 그러면 요거 하나 두고 그다음에 다음 각호 사항 작업 전 점검 사항으로 요거 하나 쭉 쓰고 그다음에 밀폐공간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평가하는 자에 대한 교육사항 또 쓰고 요 네 개 나오죠. 이게 되게 안사모사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좀 한 장에다 쭉 쓸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근로자의 사전 그 점검사항으로 해서 4개인가 5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이 되게 한 4-5가지의 사항이 약 한 5개가 나온다. 그래서 부분에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요거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용. 요거는 이제 이 문구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구출할 때는 이게 실제로 구출하려고 사람이 급하게 쓰러져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내려갔다가 구출하려고 내려갔다가 그 사람도 그대로 질식하거나 중독하는 사례가 그렇게 해서 보통 말로 많이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심각성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 좀 같이 넣어놨는데 앞서 지금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이 두어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만 그냥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10장 이제 밀폐 공간에 관한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0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면접에서도 계속 나왔었다. 그래서 9장, 10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1, 12, 13장 3개 해서 보건 기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